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착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은 또 주변에 링크도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그 사이에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따 한번 추합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부에 드디어 우리 한 컷에 담았습니다. 너무 웅장한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네. 1부 강연 솔직히 조금 긴장되시잖아요. 아무리 경험 많으셔도 그쵸? 그래서 2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말 해도 괜찮으니까 네, 정말 편안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뽀짝하게 이런 것들도 준비했어요. 이런 거 오랜만이시죠? 오프라인으로. 네, 그래서 우리 재밌게 한번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2부는 좀 약간 긴장을 풀자는 차원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세대별 신조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네, 세대별이니까 저희가 X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Z가 더 쉬울지 X가 더 쉬울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어떤 세대에 속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뭐 X와 M과 Z라고 하는 구분이 사실은 엄밀하게 딱 뭔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막 학자마다도 솔직히 다르고요. 막 어디 커뮤니티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 세대 구간에서 쓰는 거 그리고 쉽게 상상하면 이런 거면 좋아요. 약간 직장인들, 대학생들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퀴즈를 풀면 좋겠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Z부터 갈까 X부터 갈까 하다가 X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해요. 하나를 줄 테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좀 나 이거 뭔지 안다라고 하면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막 이렇게 반응 눈빛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X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어떻게 이현님 상처 받으셨대요? 너무 가고 싶나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아직 정답을 공개하기 전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민토입니다, 민토. 네. 여기 뒤에 막 너무 막 지금 한창 때 가셨던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시고 또 재영 PD님 애써 모르시는 척하는 이 연기 어떡할 거냐며. 알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방금. 네, 이 민토 혹시 이현님 한번 말해도 되나요? 민들레 영토? 네, 한번 그러면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현님과 동년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이게 그레이존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저희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아니었고,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위에 언니들이 막 갔던 아마 그런, 네네네, 약간 그리고 구전이라니. 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럼 이현님께서 뒤에 이걸 하나 쭉 풀어주시죠. 네, 민들레 영토였습니다. 여기 뒤에서 저기 검은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막 진짜 격렬하게 맞추겠다고 막 해주셨는데 네, 이따가 한번 제가 또 기회를 드려볼게요. 네, 민들레 영토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공호이즈백인가? 거기에 그 촬영 배경에 이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트장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몇 개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립다면 네 종로 5가쯤에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한번 가셔도 괜찮고요. 우리 새로운 세대는 아마 이게 어딘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거 뭐죠? 그 약간 빙수 팔던데? 네. 네, 캔모아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볍게 이 민들레 영토 시작을 해봤고요. 어떠세요, PD님? 계속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데. 전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요? 또 나와 이런 거. 이박파 아니냐며.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X죠. X를 끝내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전매추입니다. 전매추는 제니우님 혹시 모르세요? 할것 같아요.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 온라인 참여자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아실 것 같은 분 계시니까 제니우님 혹시 한번 유추? 네. 뭔가 이거 약간 문장이에요? 이거에 약간 응용 버전이 점액추가 있죠. 그렇죠? 네, 제니우님이 그러면은 M이시거나 X이신 걸로. 네, 그럼 일단은 우리 재영 PD님 혹시 점심 메뉴 추천 같아요.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다들? 네네, 많이 쓰세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새로운 세대 용어 공부한답시고 이제 이거를 외워놓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거를 잘 못 봤는데 이 전매추가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대학생 분들이 뭐 우주 공강이 있거나 이러면 약간 아 이런 말 안 쓰나? 근데 이제 공강이 있을 때 약간 점심 뭐 먹지? 이럴 때 친구한테 야 나 전매추 좀, 뭐 저매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이게 조금 약간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제일 고민 때리는 게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사내에서 쓰는 슬랙이라고 하는 채팅창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이거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AI가 약간 김치볶음밥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고민인 거죠. 뭐 먹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거 대학생분들 많이 쓰시나요? 네네네. 끄덕끄덕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M 세대의 걸 하나 맞춰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이님 답을 한번 들어보는 게 네네네. 유추하신 답이 유추하신 게 있으세요? 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점점 메말라가고 추레해진다. 언어 마술사 아니에요? 이거 약간 크롭해서 약간 짤방 해보고 싶어요. 와 진짜 되게 크리에이티브하시다. 네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근데 말 안 하셨어. 너무 좋은 유치였는데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사실 이제 진행을 맡았으니까 저는 미리 봤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거의 기원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저한테는 좀 생소한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Z세대, 그러니까 Z세대면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10대도 계신가요? 손 10대. 있으신가? 10대가 한 분 계시는 걸로 안 계시나요? 그러면 20대 초반이다. 네, 그러면 아마 이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쓰는 건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쌀 제빙. 동공지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쉽쌀 제빙. 쉽게 살고 뭔가 재미있는 빙 이건 욕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거는 멈춰주세요. 쓰면 안 돼요. 그런 단어. 자, 그럼 이제 언어마술사 제니님께서 또 뭐 어떤 시적인 표현을 쓰실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주시죠. 네. 뭐라고요? 10살 제가? 쉽게 살고 재밌게 쉽게 살고 재밌게 빙수 먹자.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신 온라인 참여자분들 남겨주시죠. 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없으세요? 아신대요. 잠시만요. 자,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뭐야?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요. 재미없어 빙고 이거요? 네. 그 노래 우리 뭐 다 같이 불러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약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옛날 노래 중에서 맞아. 초등학생들이 꽂혀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역주행하는 거죠. 역주행 차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약간 활용도를 따지니까 뭐 오히려 좋아처럼 그냥 뭐 인생 역시 쉽살제빙 약간 이렇게 네네네, 진짜 쓰더라고 커뮤니티에서. 네, 진짜였다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래 인생 쉽게 살아가면 재미없지 빙고. 근데 이거에 되게 와닿았나 봐요. 근데 왜 초등학생들이 이거에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역주행을 하면서 이런 유행어들이 약간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영님 표정 괜찮으세요? 약간 사랑을 했다 좋아하던 애들이니까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했다 그거요? 네네네. 그쵸. 뭘 한다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공지진 세 개의 세대를 아우르는 신조어 퀴즈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댓글로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이따가 우리 집계를 해가지고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끝내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까 제가 오히려 좋아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약간 유행어들 사이에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라는 약간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좋아를 쓰면은 밑에는 쉽살 재미를 쓰고 근데 그게 하나의 맥락으로 약간 이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이거 너무 인생 너무 현타 오는 시기에 딱 외쳐주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재미있게 준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2부 세 개의 토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토크는 저희가 연사분들에게 미리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2개씩 받았습니다. 이거를 폼보드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온라인에서 만난 Z세대예요. 그러니까 네 분께서 온라인으로 활동하시니까 솔직히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Z세대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2가지씩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 토크를 저보고 자유롭게 진행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현님도 차례대로 내가 쓴 거는 이 2가지다라고 하면서 이 2가지를 언제 느꼈고 또 다른 연사분들은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현님께서의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뽑으신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하이라이트를 꼽은 건 그거였어요. 요즘에 뭐 틱톡이나 쇼츠 그리고 릴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뭔가 상사한테 보고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뭐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리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나이 든 것 같네요. 그 Z 세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뭐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튜브에서도 옛날에는 없었지만 그 마크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핵심들을 좀 본다든가 그리고 그런 것만 편집해서 본다든가 또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뭔가 드라마를 요약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너무 정보가 많고 빨라져서 인내심이 좀 없어져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이라이트라는 키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이 성숙함은 그게 저 때는 주니어 네이버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 친구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계가 없이 모든 걸 즐기잖아요. 경계라고 해봤자 그냥 틱톡을 조금 더 많이 본다, 뭐 페이스북 메신저로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정도.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도 보고 이러니까 제 영상에 60대 분들이 저도 몰랐던 걸 이현님은 어린 나이에 깨달으셨네요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초등학교 6학년 분들이 저도 요즘 정말 공감입니다 이렇게 그게 같은 콘텐츠와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저희 때보단 좀 더 성숙해진 것 같고 그런 것 중에 예로 제가 조카에게 키즈폰을 사줄까 아이폰을 사줄까 고민을 했는데 키즈폰 사면 한 2, 3학년 때는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너 키즈폰 쓰냐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해지고 싶어 하지 않나? 그리고 성숙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하이라이트 했을 때 그 인스타그램 기능이 막 생각나기도 했고 그 유튜브의 기능 같은 것도 이게 많네요. 혹시 어떠세요? 우리 그 정화 리드님은 이거 2개 혹시 공감 가는 거 있으세요? 네, 둘 다 너무 공감이 가고 아까 이현님이 말씀하실 때 경계가 없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마 제 대답과도 겹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두려움이 없고 경계가 없고 어느 선까지 내가 해야 돼, 뭘 해야 돼가 없다는 게 되게 좋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PD님 어떠세요? 이 2가지 키워드 중에서 혹시 좀 공감 간다? 혹은 저는 근데 성숙함도 맞는 말 같고 근데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세대들은 항상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팽 TV를 기획할 때도 이게 처음에는 초등 고학년 타겟으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정작 그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 같은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은 약간 난 이런 거 안 봐. 난 런닝맨 봐. 약간 나 리스 찍어야 돼. 막 이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상위 타겟까지 포괄할 수 있는 컨셉을 고안을 하다가 자이언트팽 TV가 나왔던 건데 저는 성숙함도 정말 맞는 표현이지만 항상 뭔가 그 윗세대를 랑 어울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EBS에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짜 편집할 때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호흡을 가져가야 되나 해서 그냥 본 영상인데도 미친 듯이 쪼개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 유튜브 문법에는 앞부분에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시작하는 그런 인트로도 많잖아요. 근데 정작 거기서 이제 이탈되는 경우도 많아서 참 이게 딜레마예요.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그쵸. 유튜브가 또 데이터를 되게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탈되는지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은 사실 그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이 또 따로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게 실제로 Z세대들이 데이터적으로는 좀 이탈하는 반응을 보여서 저희끼리도 막 되게 오락가락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날것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제니윤님의 키워드 2가지를 한번 멘션해 주시죠. 저는 현실적이지만 유연한 그리고 자신 있게 솔직한을 꼽았습니다. 저는 그 바이올린을 학원을 하고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랑 사실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적인 그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느껴졌어요. 뭔가 이제 현실적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뭔가 그 경제적인 면들 있죠. 이게 이런 걸 하려면 얼마가 막 들어가고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잘 세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다르다. 얘네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세대구나라고 또 느낀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주장을 할 때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때도 솔직한데 굉장히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는 막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안 그럼 말고 약간 이런 너는 너구나 나는 나야 약간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는 게 말에서 정말 많이 느껴졌고 또 그거를 같이 대화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걸 또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꼽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이현님께서 해주신 약간 그 키워드랑 연결되기도 하네요. 경계 없음이 유연함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그 약간 이제 Z세대들은 그러니까 롤모델을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근처에서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하면서 그냥 나는 저런 언니가 될 거야. 약간 이렇게 롤모델을 주변에서 쉽게 찾는 걸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는 뭐 이현님도 그러신 것 같고 되게 그 팔로워 분들이 오히려 마냥 겸손한 모습보다 약간 오히려 솔직하고 당찰 때 응원해 주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본인들도 그러고 싶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유난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현님? 너무 역시 언어의 마술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진짜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솔직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더 억압이 조금 더 풀리는 것도 있고 다양성이 훨씬 많이 존중이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군가한테는 우리 때는 이런 말 입 밖에도 못 꺼냈어 막 이럴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꺼낼 수 있게 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정말 좋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한번 권정아 리더님의 키워드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거 뽑으셨는지 마이크 직접 잡고. 경계 없는 대담함, 스스로의 가치가 제 거일 것 같습니다. 경계 없는 대담함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의 가치를 꼽았던 건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자기의 이제 Z세대인 지인이 유튜브를 열었대요. 근데 사실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된다. 근데 매일매일 컨텐츠를 너무 열심히 올린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고 신선했어요. 몇만이 되어야 구독자가 되고 광고를 받을 수 있다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 이게 나의 채널이야. 내가 이걸 좋아해서 이걸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나의 아카이빙 공간이고 이게 언젠가 잘 되면 좋지만 나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 클래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연령이 높은 편이고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2년 전만 해도 정말 평균 연령이 28, 29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러겠지만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저희가 착도계라는 말을 써요. 인재상이다 해가지고 착하고 똑똑하고 야망 있는. 근데 이 단어들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하나가 이제 개인이 얼마나 솔직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솔직함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의 야망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개개인한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거에 그래서 일터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가치가 빛이 날 때 정말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구나.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옛날처럼 이 클래스 안 돼. 이거 누가 듣겠냐? 이렇게 결정하는 누군가 결정권자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다양성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의 가치를 꼽았고 경계 없는 대담함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Z세대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는 거. 네,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 이게 어떤 평가를 받든. 옛날 저희는 막 블로그 찾고 뭐 네이버 찾고 이 평 보고 리뷰 4점 뭐 네이버 맛집 4.3 이상 오케이 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내가 마라가 먹고 싶어. 그럼 이 마라집 지나가다 보는데 이 집이 좋을 것 같아. 혹은 이것만 정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계 뭐 맛집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런 경계 없는 대담함 그냥 해보는 거 이걸 정말 인상 깊게 해서 제가 뽑은 건 요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네, 이거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경계 없는 대담함을 가지고 있는 Z세대를 품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조직은 도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재영 PD님의 두 개는 그러면 찐텐과 역할놀인데요. 요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시청자들이 이제는 대사를 잘 쓰고 아니면은 뭐 출연자가 연기를 잘하고 편집을 잘하고를 넘어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까지 이제는 판단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말 시트콤처럼 대사를 쓰고 뭔가 스튜디오 딩동댕 대학교는 특히 스튜디오물이라서 대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작가님이랑 같이 되게 재밌는 대본을 써서 그 재밌는 대사를 표현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출연자들끼리 이렇게 막 웃고 떠들다가 그냥 피식하는 그 포인트에 더 호감도를 느낀다, 더 애정을 느낀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전 자꾸 제작자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일단 흐름이나 큰 틀 같은 것들을 정해놓으면은 시청자들이 출연자들이랑 같은 포인트에서 웃을 수 있게끔 약간 그 판을 좀 깔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깔린 판 안에서 출연자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막 드립도 치고 장난칠 수도 있고 뭐 가끔은 제작진한테 면박도 당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또 편집을 할 때도 예전 TV 프로그램들은 특히 뭔가 출연자들을 약간 이렇게 높이 올려주고 약간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뭔가 모자란 부분 제작진이든 출연자든 모자란 부분을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 모자란 부분을 그냥 재밌게 편집만 해줘도 오히려 호감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다음으로는 역할놀이를 골랐는데 제가 요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들이 세계관 안에 젖어들어서 티키타카를 자기들끼리 드립 대결을 하는 약간 그런 현상에서 채널이 되게 높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요새 정말 잘 되고 있는 채널이 개인적으로는 엄지렐라라는 유튜버님 채널의 댓글들을 보면은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엄지렐라님이 약간 뭔가 금수저 놀이하는 궁핍한 인플루엔서 컨셉으로 뭔가 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댓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뭐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본 엄지렐라 영상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상황극 같은 거잖아요. 근데 댓글들을 보면은 덕분에 언니 덕분에 5천만 국민이 타는 지하철을 겨우 구경해 보네요랄지 아니면은 언니 너무 잘 나셔가지고 뭔가 상대적 배탈감이 느껴져요. 이런 드립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뭔가 채널들이 항상 성장하는 시기랑 구독자 이렇게 댓글 안에서 노는 시기랑 맞물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세계관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짜주는 거. 그리고 저는 이 찐텐이 그 펭수랑의 케미가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카메라가 피디님의 찐 모습을 담잖아요. 약간 펭수가 도발을 할 때 실제로 그거를 모르시는 거죠? 몰라서 오는 그런 당황스러운 게 담긴 적이 있으신 거죠? 흐름은 있지만 약간 표정을 숨기지 못.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선배님께 내보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딩동댕 대학교에서도 그 PD 퇴출해야 된다는 그 발언 할 때도 이렇게 진짜 PD석에 앉아 계시는 걸 잡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약간 관계자석에 계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전 좀 찐텐이라고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키워드랑 맞닿아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온라인에서 만난 Z세대였는데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에서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그냥 자유롭게 하나씩 내가 쓴 거 아닌 것 중에 하나를 딱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냥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현님께서 난 여전히 생각해도 내게 좋아 라고 하면 뽑으셔도 되는데 이것 중에서 가장 조금 듣고 싶은 키워드가 혹시 있으세요? 온오프라인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키워드 9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난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분위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네, 분위기는요. 이현님 이거 언제 제출하신 거길래 기억을 이현님이 하셨거든요. 빨리 하는 편이라서 매일 회신이 네. 빠릅니다. 또 이렇게 네. 역시 셀프 브랜딩의 달인. 아. 네, 한번 해주시죠. 내가 뽑은 거.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연출할 수 있는 현장감이라는 게 있고 온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완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엄지렐라도 그렇고 실제로 엄지렐라가 따라한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셀카를 못 찍을까 했는데 되게 이유가 단순했던 게 뭐 얼굴이 못생겨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셀카를 많이 안 찍어봐서 더라고요. 그러니까 셀카를 잘 찍는 사람은 꼭 예쁜 장소에서 자연광이 있을 때 2,000장 찍은 다음에 2개 건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분위기를 온라인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현장감 정말로 호흡을 주고받고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편집할 수가 없으니까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온오프라인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분위기로 잡아주셨고요. 우리 제니유님도 한번 여기서 좀 가장 확 꽂히는 단어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뽑지 않은 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일단 빠른 실행. 자, 일단 빠른을 네. 괄호로 해놨네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해주신 분은 박재영 PD님,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질문이 뭐였죠 원래? 하고 온오프라인의 싶은 문화예술 조언이었죠? 활동의 약간 차이점? 저는 이 질문을 받은 건 아니었고 저는 새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으로 제출했던 키워드예요. 사실은 그냥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을 할 때 전 기획을 좀 회사에서 많이 해봤는데 논리적으로 혹은 뭔가 되게 많은 가치나 아니면 구조를 만들고 뭔가 그걸 끼워 넣기 시작하면은 뭔가 글로는 어떻게 저렇게 써질 수 있을지 모르나 콘텐츠가 간결하지 못하다 약간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우겨 넣으려다가 오히려 콘텐츠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직접 제가 만든 걸로 겪어봤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그러니까 구독자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가치 하나 뭐 그게 웃음이 됐건 아니면 힐링이 됐건 그거 하나를 잡고 일단 제작을 해보면서 성장하는 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딩동댕 대학교의 시즌 개편도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빨리 뭔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방산시장에 직접 가셨다는 얘기가 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전 그것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직접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면 그냥 바로 하게 되는 그 뭔가 원스톱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회사가 돈이 많지 않아서 PD가 일당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귀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 피디님께서 뽑으신 저거는 요 색깔에 매칭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키워드였었어요. 그래서 2번 3번을 같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권정아 리드님은 혹시 이 두 번째 키워드에서 혹시 또 뽑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차분한 궁금해요. 차분한. 네네. 차분한은 잠시만요. 제 거예요. 이거 제니유님께서 뽑아주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비교하면서 왜 차분한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냐면요. 이게 현장의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활동을 그래도 많이 하고 뭔가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거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도 하고 태도가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차분하게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활동에서는 좀 더 제가 또 진지함도 제가 사실 뽑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나. 네. 좋습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권정아 리드님의 그 코멘트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2번은 아마 두 크리에이터님이 답을 아, 해주시고 그쵸, 그쵸. 3번을 네네. 저희가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즉석에서 좀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사실 클래스 101에 대한 아까 질문이 좀 많았어요. 네. 댓글에. 그랬을 때 어떠세요? 아까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녹화하는 것도 어색해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담을 때 오프라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주의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혹시 있는지? 저기 키워드 중에요. 네네. 여기서 말고 그냥 새롭게 말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워드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키워드의 구애를 받을게요. 좋다. 신선하다. 그죠? 좋다. 구애를 받다 좋다. 네, 저 다양성과 전문성, 네, 조금 꼽고 싶은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폴댄스 배울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비건 요즘 이제 비건이 많아지면서 비건 클래스가 몇 개나 있을까 얼마 전에 한번 세어봤어요. 3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비건 디저트부터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 반려동물 클래스 과연 뭐까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옷 만들기, 집 만들기, 그다음에 덮고 자는 이불 만들기, 뭐 이런 정말 이 다양함은 저도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나중에는 뭐 발톱 예쁘게 깎기 뭐 이런 것까지 나오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이게 정말 창조적이야, 다양해라고 하면은 그러한 활동은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펼쳐질 수가 있고, 오프라인은 이제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게 있으면서도 어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경계로 처음 들어가기에는 온라인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꼽았고요. 전문성은 다 맞닿아 있어요. 이 어느 것이 전문적이냐,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의 옛날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는 게 내가 정말 오늘 제니유님이 바이올린을 너무 잘하셔서 바이올린에 전문적이시지만 뭐 사실은 막 얼굴 천재야. 그럼 얼굴이 전문성이에요. 막 이런 정도로 이 전문성의 영역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이거 남들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너 진짜 특이하고 전문적이야라는 얘기를 분명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온라인 교육에 좀 클래스원에서 좀 추구하는 거,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양성이 사실 그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청중들의 다양성도 확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맞죠. 사실 여기 나왔던 접근성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너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 그거는 좀 저는 문제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장벽을 허물었다는 거. 그리고 맞아요. 아까 그래서 120개국의 클래스, 정말 저희 클래스를 한국어를 이제 영어 번역이나 일본어 번역, 다양한 국가의 나라로 번역을 했을 때 들으시는 분들의 그 국가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게 이 포인트일 것 같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영어 클래스를, 그러니까 미국의 클래스를 직접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어로 아무리 크리에이터가 설명을 해도 그냥 영어 공부도 하고 드로잉도 같이 하시는. 그래서 아마 이제 K 컨텐츠 가면 이현님의 한국어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그런 다양성이 또 확보되는 것 같네요. 와, 그 해외 혹시 키트를 해외에도 보내주나요? 그것도 지금 해결 중인데 현재 보내고는 있었어요. 네, 일부 지역, 가능한 지역에는 전달을 드리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객의 다양성에서의 키워드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꼭 그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면서 아까 재영 PD님이 꼽아주신 거 있었는데 요거 한번 얘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훈훈한 것부터 시작할까 좀 센 것부터 시작할까 지금 왠지 두 개가 너무 결이 달라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자기 객관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요거 이현님께서 꼽아주셨어요. 자, 또 이제 솔직하고 대담한 얘기를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기 객관화 보면서 저거 차갑다 이랬는데 전에요. 또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 자기 객관화가 좋은 자기 객관화도 있고 약간 차가운 자기 객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라는 미덕하에 자기를 너무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 직장 다녔을 때 저는 능력자인 동료를 되게 많이 만났는데 다들 근데 나는 뭐 내가 이 팀에서 이거밖에 못하지 밖에 나가면 뭘 해 이렇게 자기 능력을 폄하한다든가 낮게 본다든가 혹은 이 사람 멀었는데 하는 사람이 너무 나는 왜 사람들이 안 알아봐 주지?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밸런스를 그 싱크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많이 저는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중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는 아침에 일기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렇게 일기를 아침에 쓰면 아침에 별일이 없으니까 어떤 사건이 없으니까 자기 내면을 굉장히 많이 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에 대한 질문 그런 거를 보면서 예를 들면 저는 자기 객관화를 저의 자산 나 부동산 지금 이거 할 수 있을까? 아침마다 그 객관화가 되게 엄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현님께서 차갑다고 하니까 제가 더 차가운 얘기를 하나 해보면 그 최근에 뜨는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자의식 과잉 얘기해 주는 게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댓글에 되게 놀랐던 게 나도 자의식 과잉 같아 라는 게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길을 꺾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오은영 박사님이 했던 게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생각하라는 차원에서 했던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 후딱 가서요. 한번 Q&A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그 온라인 참여자분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가지를 던질 테니까 우리 연사자분들께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뽑으려고 하는데 너무 주옥 같은 질문들이 많은데 이거 러브 열셀프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권정아 리드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권정아 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일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일. 네, 그렇죠. 그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찾지 못한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거 두 가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일, 전 운동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몸이 건강해서 마음이 건강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믿고 있고요. 어떤 방식의 운동이든 정말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이건 혹은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스쿠버 다이빙, 수영, 볼링, 골프 그리고 정말 피트니스 달리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다이어트가 목적이다 어떤 것이 목적이다가 아니라 땀을 흘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솔직한 그런 것에서부터 약간 사랑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만약에 그걸 찾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못 찾았을 수도 있고 못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게 없으면 좀 위험해질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이거 할 때 나도 모르게 가장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 이런 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 사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영 PD님한테도 질문이 사실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좀 웃겨가지고 좀 뽑아놨는데요. 딩동댕 대학교에 이어서 딩동댕 대학원, 딩동댕 평생교육원 등 그 이후 비전이 있으실까요? MZ세대 간의 커뮤니티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평생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MZ세대도 이제 늙겠죠. 그러면은 평생교육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딩동댕 실버타운이랑 딩동댕 납골당까지 가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후배들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아까 커뮤니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키워나갈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오프라인 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전혀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 지난 1년 동안은 딩동대학교가 이제 막 크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확한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지만 조만간 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막 커뮤니티라고 하면 그냥 뭐 카페나 뭐 사이트 많이 떠오르는데 근데 저는 이미 그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게 일종의 그냥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그 댓글에 막 깨르깨르 했던 게 그 딩서전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으셨는데 저 약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딩동댕 대학교가 서울대를 오히려 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도 딩동댕 대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을 있지만 거기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사람들이랑 벙조교님의 아래에서 있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뭐 개인 채널이든 다른 곳에서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2부를 한번 마무리해봤는데 제가 제니유님과 이현님의 짧은 코멘트 오늘 소회 어떠셨는지 여쭤보면서 한번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니유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세미나를 또 이런 또 귀한 주제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정말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런 또 연사님들과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늘 라인업이 정말 최고지 않았나. 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님도 짧게 소회 나눠주시죠.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에 가봤지만 이렇게 저에게도 영감이 진짜 많이 됐다. 나도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기쁘다 한 자리는 너무 처음이었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전이 그래도 다 좋았습니다. 그랬어서 이 세미나와 그리고 이제 추후에 만들어질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세미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실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세미나 그리고 심지어 크리에이터분의 공연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세미나라고 한다면 또 다음에 2회, 3회까지 계속 연결돼도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채팅창 통해서 마지막 참여왕 뽑고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그 당첨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캐치하고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공식적으로 온라인 문화 트렌드 Z세대와 티키타카가 필요해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